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10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방위사업법입니다. 방위사업법. 오 시장은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산 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에 무기 등을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기업에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즉 방위사업청 수출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국회가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여러분 국회가 행정부 업무까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오세훈 시장이 예리하게 이런 것을 잘 지적했네요. 오 시장은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 수입을 요구했으면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거 이따 제가 자세하게 어느 국회의원이 누가 이런 법률안을 발의했는가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23조 원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업체들이 무기 만드는 방위업체들이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도 1위 아닙니까 1위. 그러나 이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세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렇죠. 수출하는 거 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죠.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해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가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라는 이중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다. 과잉 금지 원칙이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정면에 배치된다며 목적의 정당성도 불분명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권입니다. 기업에 영업할 수 있는 자유권을 뺏어간다? 국회가? 이거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 오세훈 시장이 이분이 또 법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법률가 아닙니까? 잘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를 수단으로 입법 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이 위임까지 하는 권한마저 가로채서 국익을 해하려 한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오세훈 시장이 시정 업무에도 참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위산업법이라는 목적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자주 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그리고 방위산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선진 강군입니다. 선진 강군. 선진 강군의 육성과 바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든 게 방위산업법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방제 남북한 통일입니다. 바로 공통의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54년 11월 18일 날 한미동맹 맺은 것을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벌개혁을 해체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다 누가 수출했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그런 수고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화를 획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6번으로 방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분이 한동대학교 교수 출신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립외교원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그 힘을 발휘한 사람인데 이분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서 이 방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의 의원들하고 더불당 의원들이 합쳐서 대표 발의했는데, 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표 발의했고요. 자,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방위사업법 8월 28일 날 방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누가 대표 발의했느냐? 김병주라고 있어요. 김병주 최고위원이라고 있죠. 이분이 그 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별 4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 9사람 불러드릴게요. 김남근, 영등포에서 당선된 김민석,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박선원 의원, 부승찬, 용인병에서 출마한 가짜 국회의원, 용인병, 동대문 갑의 안규백,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 그리고 하남 갑의 추미애 의원, 가짜 국회의원, 춘천의 허영, 가짜 국회의원, 양천 갑의 황희, 가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6명이 가짜로 당선된 의원들이 6명이 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뭐냐? 방위사업법 제57조입니다. 57조는 뭐냐? 방위, 무기 등을 수출허가 등이 있습니다. 수출. 그러니까 방위업체가 기업체에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때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5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57조 2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57조 6항과 7항을 신설했습니다. 자, 신설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방위사업청장은 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하! 국회의 동의를 받으래요. 에? 국회의 동의를 받으래. 이게 6항이 신설된 거고요. 7항 보니까 수출 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회가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 경우 국회의 심의는 비공개하겠다. 국회가 심의하는 것도 뭐 하겠다? 비공개하겠다.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허가를 동의 여부를 결정하다. 30일 내에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 심의는 비공개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 멋대로. 이거는 방위사업법 잘못된 법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당 의원들 모두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진정한 진보 세력도 있지만 좌파 종북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연방제로 가자는 것,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병주, 장성, 별 4개지요? 네. 이재명 대표, 이 얼마나 잘 보였길래 이 최고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6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입증 다 했습니다. 내 말이 잘못됐으면 나를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익이 된다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청렴 결백해야 됩니다.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는데 행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국회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이죠. 아마 이번 4월 10일 날이죠. 4월 10일 날, 아니 11월 10일 날 이달입니다. 15일이죠. 이달. 죄송합니다. 이달 11월 14일 날은 김혜경 1심 선고가 있고 그 다음날 15일은 이재명 1심 선고가 있고 공직선거법이죠. 그리고 10일 뒤 25일에는 이중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은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들을 지지하는 친명계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뜻입니까? 그래서 연방제를 만들겠다고요?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시키겠다고요? 이게 목표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로 인해서 기본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계학 연구하는 교수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종교계, 정치계, 언론계가 모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 아플 일입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이러한 방위사업법을 잘못된 것을 김병주 의원이라고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거 조사했습니다. 8월 며칠입니까? 8월 28일 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9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9명 중에서 6명이 가짜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더 깊은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1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225조인가요? 225조는 대법관들은 수소법원이 180일 이내에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법관들도 공직선거법 225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관입니까?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가들이 살아 숨쉬어야 대한민국을 미래를 지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